자, EBS 동영상 잘 보셨나요? 사람의 얼굴 생김새, 얼굴에 뭐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눈썹 등등 얼굴의 생김새, 그 얼굴의 그 균형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얼마나 살찌거나 마른지, 비만,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지능, 특히 똑똑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. 이런 얘기를 동영상에서 우리가 영국의 연구진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이제 교과서 58쪽에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예측하며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예측하기 방법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? 먼저 그렇죠. 우리가 지난 교과서 56쪽을 한번 보시면 선생님도 한번 같이 56쪽 항상 앞으로 넘어가면은 요런 부분, 요 부분이죠. 요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? 나라가 먼저 책 제목, 관계 심리학 제목을 보고 이제 예측을 했고, 그 다음에 글쓴이가 심리학자라고 하는 이 글쓴이에 대한 정보, 그 다음에 선생님 즐겨 쓰는 방법, 차례, 책을 넘겨서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차례를 보고, 이 책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겠구나, 이렇게 예측하는 거 세 가지 배웠죠? 자, 오늘은 이제, 앞에 보시면은,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, 이렇게. 이렇게 4번으로 되어 있는데, 지난 시간에 3개 배웠으니까 오늘은 4번, 5번, 6번, 6가지 방법, 그 다음에 7, 8, 9, 10,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8쪽에 보면은 먼저 이 노란색을 보면 되겠어요. 이 밑줄 친 부분들. 이 노란색들을 보면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예측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이 전체 책 제목뿐만 아니라 이 소제목들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. 이런 제목을 또 우리가 한번 소제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차례에 나왔었죠. 이 글의 제목을 보니 글쓴이는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나라가 생각을 한 거죠. 이 나라의 말풍선, 생각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봤더니 이제 결국은 이 제목을 바탕으로 해서 글쓴이가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. 나라 참 예측을 잘하는 친구예요. 그래서 이건 관계에 관한 것이겠구나, 첫인상에 관한 것이겠구나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. 자, 계속해서 5번 가볼까요? 선생님도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밑에 좀 정리해봤어요. 이 글을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에 따라서 처음, 중간, 끝으로 이어지겠구나. 좀 어려운 말인데요. 나라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. 지식. 배경 지식, 지식은 같은 말이에요. 이 지식이 알고 있는 것이죠. 근데 나라가 뭘 알고 있었냐면,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야.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은 어떻다? 이 나라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설명하는 글은 얘들아, 처음, 가운데, 끝, 이렇게, 처음, 가운데, 끝으로 보통, 글을 써 사람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그래.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나라는 그걸 잘 기억하고 자기 지식이 된 거죠, 지식이. 알고 있는 걸 다시 쓸 수 있는. 그래서, 내가 이제, 그래, 맞아.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처음, 중간, 끝으로 될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계속해서. 자, 6번째. 자, 여기 노란색 여기 볼까요? 사람들이 이 첫인상을 형성할 때 우리가 잠깐 보는 거잖아요. 처음 보는 거잖아요. 이 처음 정보는 어때요, 여러분?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알 수가 없죠. 인상만, 외모를 주로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 외모라는 건 전체가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거죠. 어려운 말이네요, 제한적.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예전에 사람의 첫인상은 단 6초 만에 결정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.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EBS 영상에서는
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지를 얼마 만에 결정한다고요? 1초. 1초. 6초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요.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 뭐 잘생겼는지 또 뭐 관계를 갖다가 잘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1초, 2초, 3초, 4초, 5초, 6초 이렇게 걸려서 이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판단한다는 걸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나라가 본 거죠. 그래서 나라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뭘 했어요?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죠. 그 다음 자, 이제 59쪽 한번 한 페이지 오른쪽 볼까요? 자, 7번째 한번 같이 볼게요. 오늘은 이 내용은 자세히 안 봐요, 여러분. 글의 내용은. 예측하면서 읽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크게 보고요. 다음 시간에 이 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7번째 볼까요? 바이어스가 편견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죠.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 교과서 맨 아래쪽 여기는 화면에 놓지만 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어려운 어휘들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. 바이어스는 뭐라고 써놨죠? 밑에 편견. 영어죠. 바이어스. 이 편견. 편견의 뜻이 뭐죠, 여러분? 사람이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한다. 치우치게 바라본다. 이런 걸 우리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계속해서 이 바이어스가 편견이라는 뜻이니까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이게 어디 나오죠? 여기 나오죠, 본문에. 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어떤 가설을 검증할 때 쓰는 이 바이어스 뜻이 뭐였죠, 여러분? 바이어스가 뜻이 편견이었죠, 편견. 그러니까 편견이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군. 이렇게 나라가 이제 뭘 한 거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가설검증 바이어스 처음 나온 이 낱말이잖아요. 이 개념이잖아요. 뜻을 예측한 거예요. 나라는 정말 대단해요. 그죠? 이 가설, 검증. 그래서 바이어스 이렇게 세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어떤 가설을 검증할 때 편견이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구나. 이렇게 합니다. 계속해서 자, 8번째 볼까요? 좀 빠른가요? 이 동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학생들이 느낀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빠르지만 여러분은 무한 재생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2번, 3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어요. 계속 해볼게요. 자, 이제 8번. 아예 무시해버린다. 이 단어를 본 거죠. 그 다음에 제멋대로 확신해버린다. 이제 글쓴이가 이런 말을 쓴 거예요. 이런 말을 쓰니까 글쓴이는 가설검증 바이어스를 좀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뭘 했어요? 바로 예측을 한 거죠. 나라가 이 사람 이런 말 쓰는 거 보니까 여기 나오니 가설검증 바이어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.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나라는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설검증 바이어스를 반대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야. 그러면서 예측을 하게 되니까 글을 좀 더 정확하게 또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글이 예측하며 읽는 것이 굉장히 읽기 방법 중에 대단히 효과적이고 또 글 읽기를 재밌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자,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, 여러분? 이제 자, 오늘 마지막 페이지네요. 네, 벌써 60페이지 가볼까요? 자, 노란색 밑줄 친 거 보면 되겠어요, 교과서에서. 자, 이러한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. 이게 영향을 꽤 많이 미쳐. 이 사람들이 이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.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한다는 이 글쓴이가 알려주는 이 정보를 보니까 이거 우리 생활에서도 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니까 잘 알아둬야겠어.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나라는 바로 자기가 글에 나타난 정보, 이 정보,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글에 이어질 내용을
예측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설검정 바이러스의 사례가 이어질 것 같아. 아니나 다를까 이 혈액형 A형은 뭐 소심하고 B형은 뭐 예민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맞나요? 선생님은 B형인데 예민한 것 같긴 해요. 자, 이렇게 이 혈액형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성적이다. A형이 내성적이라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소심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필자는 좋지 않은 사례로서 이런 바로 된 거죠. 그러니까 나라는 이어질 내용 갖다가 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? 자, 이제 보면은 여기 밑에 있네요. 그죠? 글을 읽는 독자들은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. 이런 말을 하잖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제 이 나라가 이 글에 나타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읽고 난 사람들은 관계는 첫인상이 결정한다.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. 이런 제목의 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사람들은 사람의 인상은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런 거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. 그래서 이 글은 되게 독자들한테 이 글을 읽고 나면 이 글을 읽은 독자들 그런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을 것 같아.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다. 이게 바로 거죠.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? 말풍선 볼까요?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으니까 글이 훨씬 재미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. 꼭 예측하면서 읽어야지 이렇게 나라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어떻게 한다고요, 여러분? 제목을 보고 예측해라. 그 다음 또 어떻게 한다고요, 여러분?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예측을 해라. 예,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가 있었죠, 여러분 오늘 배운 거? 예, 마찬가지로 이 지식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 이 내용을 예측해라. 예, 그런 거죠. 그 다음 아까 했던 거 복습하고 있는 거 여러분 새 거 아니에요. 이 지식이나 문맥은 뭐냐면 이제 그 앞뒤 앞에 뭐가 나오고 뒤가 뭐가 나오니까 가운데 있는 이거는 이런 뜻일 거야. 이런 걸 우리가 문맥이라고 하고요.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주차장 번호 맞추는 거 맥락하고 같은 말이에요. 맥락. 문맥이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? 맥락.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. 비슷한 말. 예. 자, 그래서 이런 지식이나 문맥을 가지고 이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예측하며 읽으면 좋다. 그 다음 이 글에 나타난 이 정보 있지 않습니까? 이 정보 이런 것들 맥락들 아까 문맥이라고 그랬죠? 또 내용을 예측해라. 그래서 아예 무시해버린다. 제멋대로 학식해버린다 말한 거 보니까 이 글쓴이는 어떤 사람이다?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. 편견을 갖지 말아라.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. 예. 자, 이 정보나 맥락을 가지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해봐라. 그래서 사례가 이어질 거야. 혈액형 이런 거 나올 거야. 이렇게 보라고. 그 다음 마찬가지죠, 여러분. 정보나 맥락, 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, 이 글은 독자들한테 좋은 영향, 다시 말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,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. 이런 영향을 줄 거야. 예측을 하는 거죠. 마지막 부분에 이런 예측을 하겠죠. 예. 자, 오늘, 여러분, 온라인 강의 세 번째였는데 어땠나요? 정리 한번 해볼까요? 핵심 정리. 자, 짜잔. 자, 먼저, 그래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뭐다? 우리가 예측할 때, 제목을 보고 예측해라. 그 다음 또, 읽는 중간에 앞과 뒤에 있는 걸 따지어가면서 가운데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내가면서 읽어라. 글에 나타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. 그런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좀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. 글을 많이 읽으면은 어때요, 여러분? 이 지식이 생기잖아요. 이 정보가 생기잖아요. 그 자기가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뉴스도 좀 보고 코로나19가 어떤 거라는 지식이 있어야지 코로나19에 대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때 어떻다? 제목을 보고 예측도 할 수 있고 문맥도 따질 수 있고 정보가 있다.
그래서 선생님이랑 어머니,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? 책 좀 읽어라. 왜? 지식이 쌓여야 되니까. 그럼 지식이 쌓이면 뭐가 좋다? 읽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다. 더 잘 예측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? 잘 읽을 수 있다. 방법을 또 하나 얻게 되는 거죠. 자, 여러분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코로나19가 좀 점차 좀 진정이 되고 있죠. 예, 이제 10명 안팎으로 확진자들이 적게 줄어들면서 우리 주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하면서 건강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. 특히 PC방이나 PC방 가면 재밌다고요? 예, PC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마스크 없이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될 수 있으면 좀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는 곳, 접촉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선생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. 아유, 16분이나 걸렸네요. 예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문제 밑에 나오죠? 밑에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. 다음에 또 만나요.